1998년 가을. 시어머니는 갑자기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증손녀야. 큰아들 손자 딸이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손녀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쏘아봤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냐?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시어머니의 말에 토를 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까만 머리에 동그란 눈을 가진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거야? 할머니가 잘 돌봐줄게.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형님한테 딸이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조카는 아들 하나뿐인데. 그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증손녀라고 하셨어요. 형님 손자 딸이라고.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면 그런 거지 뭐.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원래 그랬습니다. 의문을 품어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곧 진실이었습니다. 설사 그것이 거짓말처럼 들려도 말입니다. 며느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아이는 시어머니 방에서 지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와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나올 때만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눈만 똘망똘망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걸면 시어머니 뒤에 숨었습니다. 낯을 많이 가려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잘못하면 버림받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장했습니다. 증손녀가 왔으니 가족 사진을 찍어야지. 사진관에서 모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 얼굴을 카메라 쪽으로 돌렸습니다. 웃어. 예쁘게. 아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안에서 의문을 품으면서도 침묵해야 했던 순간 말입니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가족들은 사진 속 낯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23년 동안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7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 방에서 지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가르쳤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학교는 나중에 보낼 거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뛰어놀고 밥도 잘 먹었습니다. 왜 학교에 보내지 않는 걸까요? 어느 날 며느리는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간 사이였습니다.
아이도 함께 갔습니다. 며느리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편지 겉면에 드니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 그것이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봐야 할까요? 이것은 사생활 침해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컸습니다. 2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은희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너를 키울 수가 없어. 할머니가 너를 잘 돌봐주실 거야. 엄마를 원망하지 마. 나중에 꼭 데리러 올게. 사랑해.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엄마가 아이를 맡긴 거라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은희는 증손녀가 아닌 건가요? 며느리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9월. 은희가 시댁에 온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느리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짓말을 한 걸까요? 은희는 증손녀가 아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은희는 누구일까요? 왜 시어머니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며느리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며느리만 곤란해질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물건을 뒤진 거냐고 비난받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은희를 볼 때마다 편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너를 키울 수가 없어. 그 엄마는 누구일까요? 은희는 그 사실을 알까요? 며느리는 은희를 유심히 봤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집을 그렸습니다. 빨간 지붕에 노란 벽이었습니다. 집 앞에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은희였습니다. 다른 가족은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림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희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가족 속에 있지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증손녀라고 불렸지만 아무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만 은희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은희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미소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식들에게도 그런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왜 은희에게만 그럴까요? 며느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비밀은 계속 묻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비밀을 파헤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은희는 자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르치면 충분해. 시어머니는 고집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원래 그랬습니다. 2008년. 은희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른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2013년. 은희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늙었습니다. 80이 넘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졌습니다. 은희가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밥을 먹이고 약을 챙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은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희야, 너는 내 전부야? 시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감정이 메말랐습니다. 며느리는 은희를 안쓰럽게 봤습니다. 은희는 청춘을 잃었습니다. 15년을 집에 갇혀 지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세상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만 알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은희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모, 제 엄마는 왜 저를 버렸을까요?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희야, 엄마가 버린 게 아닐 거야? 어쩔 수 없었을 거야. 그럼 왜 데리러 안 왔어요? 편지에는 꼭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은희가 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놀랐습니다. 너 그 편지 봤구나? 네. 할머니 서랍에 있었어요. 10년 전에 봤어요. 은희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엄마는 안 왔어요. 한 번도요. 저는 엄마 얼굴도 몰라요. 며느리는 은희를 안아줬습니다. 은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말랐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은희야, 혹시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할머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며느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희는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가 원한 것이었을까요? 은희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세상과 단절시킨 것이었을까요? 며느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은희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증손녀도 아니었습니다.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은희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은희였습니다. 은희는 거울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웃지 않았습니다. 은희도 웃지 않았습니다. 두 얼굴이 마주봤습니다. 텅 빈 눈동자끼리 마주봤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가족 사진을 내렸습니다. 액자를 닦았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은희는 5살이었습니다. 동그란 눈에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며느리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사진을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방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시어머니와 은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은희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20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어린아이 대하듯 했습니다. 은희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비밀은 언제까지 묻혀 있을까요? 언제까지 은희는 이 집에 갇혀 있을까요? 며느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무력한 방관자였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간직해온 편지였습니다. 엄마의 편지였습니다. 나중에 꼭 데리러 올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희망도 함께 접어 넣었습니다. 2021년 겨울.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십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눈을 반쯤 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은희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은희예요. 시어머니가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시어머니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가뒀구나. 은희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은희가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병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은희를 가뒀다는 것을.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기 싫었던 겁니다. 은희를 붙잡아 둔 겁니다. 시어머니가 은희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은희야. 약속해. 할머니 죽어도 이 집 떠나지 마.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은희를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죽어서도 은희를 묶어두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안 됩니다. 은희는 자유롭게 살아야 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눈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은희는 어머님 것이 아니에요. 은희 인생이에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화가 나서 몸을 떨었습니다. 은희는 내 거야. 내가 키웠어. 하지만 은희는 사람이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빠르게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나가세요. 가족들이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희는 마지막까지 시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은희를 떼어냈습니다. 나가셔야 합니다. 은희는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가족들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은희가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 크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은희를 안아줬습니다. 은희가 며느리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은희는 계속 불렀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은희는 상주 옆에 앉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은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래? 증손녀라던데. 처음 보는데.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은희를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희는 23년 동안 이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은희를 몰랐습니다. 은희는 유령이었습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희는 시어머니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빈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은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누워있던 자리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움인지 해방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장례 일주일 후 며느리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빨간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끈을 풀었습니다. 편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모두 같은 사람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은희 엄마였습니다. 며느리는 편지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2000년. 어머님. 은희 잘 있나요? 제가 곧 데리러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002년. 어머님. 은희 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2005년. 어머님. 왜 답장을 안 하세요? 은희는 괜찮은 건가요? 전화라도 받아주세요. 2010년. 어머님. 은희는 제 딸입니다. 돌려주세요. 법적으로 문제 삼겠습니다. 2015년. 어머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희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안 되면 은희가 잘 지내는지 사진이라도 보내주세요. 며느리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계속 연락했습니다. 은희를 찾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숨겼습니다. 은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은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로막았습니다. 며느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희와 엄마를 갈라놓았습니다. 23년 동안 둘을 속였습니다. 이것은 납치였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소유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깊이 뒤졌습니다. 다른 서랍에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법원 문서였습니다. 2012년. 친권 분쟁 소송. 원고, 김미영, 끈이 생모. 피고, 박순자, 시어머니. 며느리는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는 법적으로 싸웠습니다. 은희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가 12년간 양육해왔으며 원고는 양육 능력 부족,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현재 양육 상태 유지. 며느리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원까지 이용했습니다. 은희를 빼앗았습니다. 합법적으로 납치했습니다. 며느리는 은희를 찾았습니다. 은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은희가 돌아봤습니다. 며느리는 편지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은희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나를 찾았어. 은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엄마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할머니가 숨긴 거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은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엄마. 23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은희를 안아줬습니다. 은희가 며느리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은희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이모.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만나자. 엄마한테 연락해볼게. 며느리는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것은 2020년이었습니다. 1년 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주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은희 엄마님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은희가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연락 주세요. 3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은희. 은희가 정말 저를 만나고 싶어 하나요? 네. 은희가 기다리고 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은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봤습니다. 이제 낯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은희는 며느리와 함께 카페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자가 은희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은희야.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은희는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사람이 엄마였습니다. 23년 만에 보는 엄마였습니다. 엄마. 은희가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은희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엄마도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은희를 꽉 안았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울었습니다. 은희도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3년이 지나서야 이뤄진 재회였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는 너를 찾았어. 계속 찾았어. 엄마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편지 봤어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숨겼어요. 그래. 엄마가 늦게 알았어. 법원에까지 갔는데 안 됐어.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가 자책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은희가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나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엄마 탓이 아니에요. 엄마는 은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은희야. 이제라도 엄마랑 살자.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은희는 망설였습니다. 23년 동안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이 감옥이었지만 익숙했습니다. 밖은 무서웠습니다. 세상을 몰랐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학교도 안 다녔어요. 친구도 없어요. 은희가 불안해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엄마가 도와줄게. 너는 이제 자유야. 엄마가 은희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 엄마랑 살고 싶어요. 그래. 우리 집에 가자. 엄마가 방도 준비해뒀어. 엄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23년 만에 딸을 되찾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은희는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을 내렸습니다. 액자 속 어린 은희가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액자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그 미소는 필요 없었습니다. 진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은희를 배웅했습니다. 은희야. 행복하게 살아. 이모. 감사해요. 이모가 아니었으면 엄마를 못 만났을 거예요. 은희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며느리도 은희를 안아줬습니다. 은희야. 자주 연락해. 네. 그럴게요. 은희는 엄마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23년 동안 갇혀있던 집이었습니다. 이제 떠났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엄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세상은 넓었습니다.
은희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엄마가 은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희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 함께 살자. 네. 엄마. 은희도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23년 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함께였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창가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은희와 엄마가 멀어졌습니다. 작은 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바라봤습니다. 빈 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은희도 없었습니다. 23년 동안 이어진 거짓말이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편지들을 보여줬습니다. 법원 서류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충격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일을. 남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은 은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소유한 거예요. 혼자 있기 싫어서 은희를 붙잡아둔 거예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방관한 거네. 23년 동안.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모두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은희는 23년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벽을 바라봤습니다. 가족 사진이 걸려있던 자리였습니다. 이제 빈 못자국만 남았습니다. 거짓말의 흔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